2차 정사각형열 A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얘를 구해라. 이게 이제 뭐랄까, 저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되거든. 어차피 A의 연산의 결과잖아. 이것도 상수배와 덧셈 뺐으면 역연산의 결과를 묻는 거야. 거꾸로 해보면 뭐가 되냐, 즉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나오냐 라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상수를 잡지 않아도 생각이 되죠. 여기 2 곱하고 여긴 그대로 더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A 4 6이 2 마이다. 그리고 A 마일 1은 3 1이다. 이런 다음에 이걸 이제 좌변끼리 더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A 여기가 뭐가 되냐면 3 7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5하고 마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3이고 y는 7인 거죠. 답은 10 되는 거고요. 역행렬이 사실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역행렬 안 쓰려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원하기 때문에. 알았니? 넘어가도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짜증나죠. 29번 2차 정사각형렬 A가 다음을 만족할 때, 그건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성질이죠. 맞아요? 이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서 A 2 1 1 1 이게 4 3 2 2가 될까요? 맞죠? 네.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뭐 하라는 얘기냐면 A의 성분을 A, B, C, D 잡고 이걸 풀면 식 4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4원 1차 연립방정식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차라리 역행렬을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못 풀지는 않거든 우리가. 근데 시험 때 그렇게 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서 역행렬 이용해서 풀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역행렬 얘기한 적 있지 방학 때? 기억 안 나냐? 안 난다고? 그러니까 역행렬은 얘랑 곱해서 단위행렬이 된 행렬이에요. 단위행렬이 된 행렬을 찾아서 양쪽에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냥 A가 될 거고 여기는 4, 2, 3, 2 그리고 저거에 역행렬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렬 A가 A, B, C, D라고 할 때 A의 인버스는 AD-BC 분의 1 하고 DA 마비 마C 다음과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EFGH 잡고 하는 거예요. 개생 노가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립방식 나오기 때문에 그냥 풀려요. 풀리는데 이거를 그냥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왜냐면 이 연산은 얘랑 잘 보세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런 함수를 생각하면 뭐지? 나도 이렇게는 잘 안 해서 좀 헷갈리는데 얘가 얘 역함수예요. 분수함수 가분수 상태 역함수 가는 거 기억납니까? 예, 걔하고 똑같은 연산이라서 무슨 상관인가요? 별 상관없는데 아무튼 외우는데 도움이 되잖아. 그래서 가분수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를 기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앞에 쓰는 얘를 행렬식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죠? 1 나오죠. 그럼 무시해도 되겠고
1과 2의 자리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1, 1의 부호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곱셈 진행해보면 얼마 나오죠? 여긴 2고요. 여긴 0이고, 여긴 1이고, 여기 1이네요. 네. 그래서 성분의 합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얘는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거 A, B, C, D 잡고 풀면 너무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나는 곧 죽어도 난 역행렬 못 쓰겠다. 교육과정 초과하지 않냐? 그러면 연방 푸시면 돼요. A, B, C, D 잡고. 알겠죠? 저는 싫어해요. 알았죠? 너 왜 기침하냐? 원래 기침. 어? 원래 기침. 원래 기침한다고? 네. 저번 주 마스크 줄까? 아니야, 괜찮아? 가래는 없나요? 자, 30번 볼게요. 영행열이 아닌 2차 정사각형열 X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AB에 대해서 100AB를 구하시오. XY의 곱이 영행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식의 오른쪽에다가 x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x의 제곱이 되고, 왼쪽에다 곱한다고 했네. 그럼 얘는 2xy가 되는데 영행열이죠. 얘는 그냥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아니 y를 곱해도 되지 않을까? y를 곱하면 뭘 얻죠? 오른쪽에 y를 곱하게 되면 얘는 영행열이 되고 얘는 2y의 제곱이 되죠. 이게 그냥 y가 됩니다. 가와 나를 같이 엮은 겁니다. 가만 보고 한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x의 세제곱은 사실상 x제곱 x고 x제곱이 x니까 얘는 다시 x제곱이고 x제곱 x니까 다시 x가 되는군요. 그죠? 네. y의 세제곱은 y제곱 y인데 y제곱은 2분의 1 y니까 이게 2분의 1 y제곱이 되고 그러면 4분의 1 y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4분의 1인 거죠. 100AB는 얼마다? 25다.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다음을 만족하는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하여 실제로 얘는 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에 역행렬 곱하는 거. 그럼 니네 A 구할 수 있거든?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역행렬 안 구하고 풀이 하는 거 보여줄 텐데 만약에 시험 때 씨발 갑자기 안 돼 그게. 그러면 역행렬이라도 구해서 답을 낼 수 있다고 내 말은. 알겠지? 역행렬 이용하면 A를 구할 수 있거든? A를 구해서 A 한번 제곱하고 A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그냥 2를 하면 A, B 나와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역행렬 구해서 A를 구하면 사실 답을 낼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역행렬은 기회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를 두 번 푸세요. 역행렬을 풀어도 되고 다리계를 풀어도 되면 역행렬로도 한 번 푸세요. 저는 잘 안 하는데 왜냐면 저는 옛날에 많이 해가지고 지금 십몇 년 만에 봐도 그냥 다 기억이 나요. 알았죠? 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숙련시 떨어지니까 좀 기회 있으면 몇 번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소리가 나는데 누구야? 김문수야? 자, 봅니다. 얘를 A12 더하기 A제곱 12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이제 A 곱하기 A12니까 이걸 A23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A12 더하기 A23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얘는 실제로는 A35를 묻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무슨 짓을 해야 저 3호가 만들어질 것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랑 얘를 이용해서 저 3호를 만들어낸 연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지면 생각이 잘 안 되거든? 잘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얘를 x 배하고 얘를 y 배한다고 생각해서 연방 풀면 돼. 그러면 x 더하기 3y가 무엇이다? 3이다. 그리고 2x 더하기 4y가 무엇이다? 5다. 이렇게 해서 연방을 풀면 2배에서 빼면 y가 2분의 1, x가 2분의 3이 나오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a 3, 5라는 건 2분의 1 a 2, 1 1, 2 더하기 2분의 3이죠. 2분의 1 a 3, 4다. 이거 똑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실제로 계산해보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a 1, 2가 2, 3이니까 그러니까 3하고 2분의 9 더하기 a 3, 4는 4, 5니까 2하고 2분의 5예요. 그럼 얘가 5하고 7 나오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0이다. 숫자 단순해서 대충 뭘 하면 얘가 나오다 예측이 되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게 잘 안 되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a 배 b 배해서 연립방정식 세워서 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역행렬을 구해야 될 것 같다 싶은 문제들은 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풀라고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익숙하게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왜냐면 할 줄 알면 역행렬 구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이게. 그죠? 넘어갑니다. 32번 질문이 없네. 대단한데. 33번.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역열이 아닌 모든 2차 청사극열 AB에 대해서 다음과 항상 같은 행렬은 뭐냐? 일단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편리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얘를 2-2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맞나 친구들? 맞죠? 네. 그러면 b제곱이 실제로 b라는 얘기죠. 둘이 같으려면 b제곱이 b여야 되잖아요. 네, b제곱은 b구나. 교환이 성립하니까 이 마이너스 b는 ab 아니고 b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럼 b의 세제곱 더하기 2ba 세제곱을 묻는데 b의 세제곱은 얘 때문에 그냥 b가 돼버리겠네. 왜냐면 b 곱하기 b의 제곱인데 b의 제곱이 b고 또 다시 b의 제곱인데 b의 제곱도 b니까. 그지? 그 다음에 2ba 대신에 마이너스 2ba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이걸 이용한 겁니다. 그죠? 네. 다시 b 플러스 2ba로 바꿀 수 있죠. 저걸 또 이용한 겁니다. 다시 b 마이너스 2b로 바꿀 수 있죠. 저걸 또 이용한 겁니다. 그죠? 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얘는 뭐 주어져 있는 거 가지고 적당히 변형하시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화장실. 갔다 와요. 34번.
다음은 2차 정사각 행렬 두 개를 줬고 오 내가 니네한테 하던 얘기가 나와버렸네 실제로. 내가 어떤 행렬을 다른 행렬과 단위 행렬의 어떤 상수배 연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A 더하기 B는 3E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나 뭐 2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나 이러면 A와 B 사이에 무조건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 똑같은 얘기인 거지. 교환법칙이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행렬은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사실상 이런 모양이다, 이런 모양이면 사실상 교환법칙 성립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역도 성립해요. 알겠죠? 예. 근데 여튼 제가 하던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굳이 확인하지 말고 얘 교환법칙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왜 같냐, 왜 그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거니까, 이거는 증명도 증명인데 내용 자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교환법칙이 성립함으로 A-TE 얘는 지금 뭐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증명하려고 이제 이 식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실제로 A-DE를 해보면 E는 1, 0, 0이니까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된다는 사실 이견이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고, 두 행렬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서로 같을 조건에서 각각의 성분이 같으니까 실제로 곱셈 연산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A-T Y면 이쪽인데 이 곱셈과 이 곱셈의 결과가 같다 해서 얘가 나온 거야. 보이죠? 보이죠? 네. 그 다음에 CY면 이 곱셈과 이 곱셈의 결과에서 제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곱셈을 다 하진 않았지만 이제 성분을 비교를 해보면 둘이 같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얘 제한 조건이 이런 게 있거든요. A랑 T랑 같지 않고 뭐 B, C 둘 다 0이 아니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A가 단형의 실수배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럼 A와 D가 같지 않고 B, C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비례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A-B분의 X-W는 B분의 Y이면서 B분의 Y는 C분의 Z이기도 하니까 이 역산 잘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걸 다들 잘 만들잖아. 똑같은 수학적 의미가 동일하니까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때 이 값 자체를 K라고 두자. B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X 마이너스 오메가 2 K I K B K C 이거 그냥 써볼까? 써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게 되는지 지금 이부터 질문한 거 아니에요? 얘를 써볼게요. X는 X, Y, Z, 오메가, 그리고 얘는 오메가 0, 0, 오메가겠죠. 그럼 실제 빼보면 X 마이너스 Y, Y, Z, 0 이렇게인가? 왜? X 마이너스 오메가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맞아요? 이런 모양이 누구의 K배다? 누구의 K배냐?
x 마이너스 y 대신에 얘를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k a 마이너스 t를 넣고, 그죠? 네. 그 y A 대신에 마이너스 D 아니에요? 뭐라고? A 마이너스 D E 아니에요? a 마이너스 t라고? 어디가? 여기? 지금 하잖아 임마. 얘 대신에 a 마이너스 t를 넣고 y 대신에 k b를 넣고 z 대신에 k c를 넣고 여기 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게 a 마이너스 d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같은 이유로 여기는 오메가 마이너스 kd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냥 x가 어떤 모양이다. 실제 상수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x는 a의 상수배 더하기 단행의 상수배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 어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양을 만족하면 그냥 상수배라는 얘기잖아요. 예. 얘들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앞으로 좀 쭉 써먹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행렬 노잼인 거 나도 알겠는데 그러지 마. 38번. 다음 행렬 ABCD가 다음을 만족하면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세제곱은 단위행렬인데 제곱은 단위행렬이 아니다. 이랬을 때 주대각선의 성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고, 켈리 해밀턴의 정리를 써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요. A 세제곱을 이제 켈리 해밀턴의 정리에다가 A를 곱해가지고 써보겠다 이거죠. 예, 써보면 얘가 나오고 A 제곱 대신에 다시 이걸 또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이 나온다 라는 거고요. A 세제곱 2여야 되니까 그럼 얘도 2여야 되거든. 얘도 2여야 돼서 여기가 플러스 1이면 되겠네. 여기가 1이면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2 한 다음에 얘를 우변으로 넘겨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2의 개수만 1 증가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상태다 라는 거고, 첫 번째 A의 개수가 0이 아니다. A의 개수가 0이 아니면 그냥 나눈 것 같은데. 여긴 당연히 1일 거고, 얘가 0이 아니다. 그러면 A가 얘인데 A랑 D는 같아야 하고 B는 0이어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풀잖아요. 그러면 A는 뭐 어쩌고 분의 저쩌고 2 이거잖아. 근데 이 옆에가 어차피 실수란 말이야. 그러면 단위행렬이 실수배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행렬이 실수배면 주대각선의 성분은 값이 같아야 돼요. A랑 D랑 값이 같아야 돼. 그리고 그 값은 이 실수와 같겠죠. 그래서 A랑 D랑 이 실수까지 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대각선의 성분이 아닌 건 어차피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그냥 풀어보면 되거든요. A랑 D랑 같으니까 얘는 얘이다를 풀 건데
A랑 D는 같고 B랑 D는 0이다를 대입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A는 2A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BC가 0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2A 곱하기 A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거든요. 이걸 풀어보면 뭐 나오죠? A 세제곱이 1 나와요. 그러면 A가 1이거든요. 근데 A가 1이면 A랑 D랑 같고 BC는 0이기 때문에 A가 뭐가 돼버리냐면 단위행렬이 돼버려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A는 단위행렬이 아니다 라고 말했거든. 그래서 단위행렬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모순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얘가 0일 때 얘가 0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0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좌변이 영행렬이 돼버리니까 우변도 영행렬이 돼야 되죠. 네, 우변도 영행렬이 돼야 돼서 저게 영행렬이 된다는 건 A 더하기 D의 제곱은 AD-BC다. 이렇고 A 더하기 D의 세제곱 얘는 어차피 가니까 지금 얘가 뭔 소리냐면 여기 이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야. 왼쪽에 개수가 0이니까 오른쪽에 개수도 0이어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AD-BC 대신에 얘를 대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 대신에 뭐를 얘를 대입하면 A 더하기 D의 세제곱 더하기 1이 되죠. 이게 0이어야 되니까 A 더하기 D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주대각선의 성분은 꼭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야. 됐죠? 네. 넘어가도록 하죠. 성우 정신 차려. 자, A와 A의 거듭제곱이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A의 N제곱을 알아내는 얘기잖아. 그냥 귀납 추론하시면 돼요. A 제곱 불러볼까? 성우야 잠도 깰 겸 A 제곱 좀 불러봐. 성우야? 아니 A 여기 나와있잖아. A 제곱 불러봐 얼른. 자네 행렬 공부를 안 하나? 뭐지 이게? 처음에 2제곱이죠? 네. 준우 그 다음 얼마야? 3. 3이라고 쓰지 말고 2 더하기 2라고 쓸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규칙을 발견하려고 할 때는 계산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더 유리할 때가 많다고 했어요. 네. 알겠죠? 네. 그럼 세 번째는 뭐죠? 0. 0. 1. 네 번째는 1인가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 세제곱은 이 두 개를 곱하니까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죠. 이의 세제곱인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요?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이네? 네. 그죠? 예. 세 번째 건 여전히 0이고 네 번째가 여전히 1입니다. 자, A 4제곱은 A 제곱의 제곱을 해도 되고 A 세제곱과 A를 곱해도 되겠죠. A 세제곱과 A를 곱하는 게 규칙을 발견하기 더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2의 4제곱이고요 2의 세제곱 2의 제곱 2 더하기 1이고요 0, 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AN은 2의 n제곱이고 여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인수분해했을 때 2 마이너스를 붙고 남은 식이잖아 저게. 네. 알아보겠죠? 네,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에서 99를 빼라고 했는데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냐면 2의 n 플러스 1제곱이에요. 여기서 99를 뺀 거 얘가 최소가 된다. 이 말은 2의 거듭제곱이 언제 99에 가장 가까우냐 라는 얘기죠. 63일 때 그러니까 60 아니 뭐야 1, 2, 8.
64일 때겠죠? 128이 더 가깝냐? 비교해볼까? 아 그러네. n이 5라고 하면 이게 64니까 35가 되거든? n이 6이라고 하면 128이니까 29가 되네. 이게 더 가깝네요. 네, 이게 최소네요. 그래서 n이 6일 때 최소다. 됐죠? 여기 잘 보세요.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라니까요. 왜냐면 규칙을 더 잘 발견하려고. 물론 이걸 계산해가지고 이거 3이었고 얘는 뭐다 7이었고 얘는 뭐 15였다 이렇게 하고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뭐 계산을 하든 안 하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상황이 점점점 복잡해질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학생들이 똑같이 계산해놓고 규칙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산이 돼 있기 때문인 경우가 경험상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덧셈만 하지 않으면 곱셈도 의미로 쪼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그 연산 순서도 정리를 해보면 그 규칙을 찾기 좀 쉽게 나옵니다. 좀 이상해. 나 지금 오답을 하고 있긴 한데 질문이 나와야 될 문제들이 질문이 안 나오는 느낌. 숙제가 안 된 학생들이 많은 느낌이 들어요. 더러운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죠? 행렬이 존나 하기 싫은 건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시험 봐야 되니까 해야지. 어떡해. 두 행렬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지금 A의 거듭제곱과 B의 거듭제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규칙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기는 좀 이따 보고 A의 거듭제곱의 규칙을 발견해 봅시다. A제곱은 여기는 A제곱일 거고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가요? 그죠? 그럼 여긴 0이고 여긴 B제곱입니다. A 세제곱은 A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B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확인되지 사실. 그제? 똑같은 구조라서 그냥 A n제곱은 A의 n제곱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 0 B의 n제곱 그리고 B의 n제곱은 B의 n제곱 B의 n제곱 마이너스 A의 n제곱 0 B의 n제곱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맞죠? 그래서 더하시면 단위 행렬에 A n제곱 더하기 B n제곱회가 실제 됩니다. 기억 참이죠? 어디요? 죄송해요. 응? B n제곱 맞는데? 어디가? 아 여기 미안해요. A n제곱 그래야 맞겠죠? 그리고 A n제곱 B n제곱은 실제로 곱해 보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곱해 보면 참이라는 게 확인되네. 돼요 안 돼요? 확인되시죠? 그리고 A 더하기 B 뭐야? 이거 아니야? 맞지? 맞지? 방금 우리 뭐 증명했지? 이거 확인되면 뭘 알 수 있다? 그지? 그럼 되게 참입니다.
이게 되게 편리하다. 이게 확인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 되게 편리한 겁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곱해본 다음에 뭐야 똑같잖아 뭐 이러고 있어야 한단 말이지, 그지? 근데 그럴 필요 없으니까 되게 편리하죠. 넘어가겠습니다. 42번 행렬 A에 대하여 자연수 MN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의 거듭제곱에 관해서 뭔가를 좀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거듭제곱 물론 해도 됩니다만 차수를 좀 높이고 싶다는 관점에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써보죠. 써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그죠? 예. 그리고 플러스 2인가? 그죠? 예. 그러면 이 식 때문에 사실은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다를 알게 되죠. 양변 A 플러스 2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A랑 2면 다항식 연산하고 똑같아요. 방정식만 안 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A 6제곱이 2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말은 A의 거듭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 2 이렇게 6을 주기로 반복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이 같다는 말은 M과 N이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둘의 차가 6의 배수란 말이죠. A7과 A1이 같게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만들 수 있는 6의 배수의 최대값은 18인가요? 하나가 20이고 하나가 2일 때, 그죠? 네. 최소값은 당연히 6이겠죠. M과 N은 서로 다른 자연수니까 0이 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답은 24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행렬 나도 재미없어. 나도 재미없다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해. 52번 행렬 A에 대하여 등식 AX는 11을 만족하는 2 곱하기 행렬 X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어차피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생긴 애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A-1 1 2A A 더하기 2와 XY의 곱이 1이 되게 하는 XY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의 행렬 연산은 뭐하고 같냐면 연립방정식과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역행렬이 교육과정 내에 있을 때 역행렬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걸 많이 했었어요. 물론 학생들은 그 짓을 행렬할 때만 하고 다른 때는 안 했죠. 왜냐면 행렬 이용해서 연방을 푸는 게 썩 편리한 느낌이 아니야. 역행렬을 구해야 되거든. 그냥 답이 나오긴 나오네 이런 느낌이지. 앞으로 가간법 대입법 버리고 이거 써야지 라고 결심한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튼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나오고 실수 XY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두 개가 평행이면 되죠. 직선이 맞죠? 그래서 2A분의 A-1과 A 더하기 2분의 1까지는 같은데 상수의 B는 같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리해 보시면 A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
는 2a니까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나 2가 되죠. 근데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여기가 성립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푼 거 얘는 여기까지만 푼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이는 저거 안 되고요. 2만 돼요. 그래서 답은 2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54번이요? 다 불렀어?